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변호사님 지난 13년 동안 10번의 비대위원장이 있었는데 한 장관이 가장 젊습니다. 86세대 민주당의 어떤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인사가 아닐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구원투수, 여권의 히딩크, 극지 않은 복권, 뭐 이순신 장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표현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다 이러는데, 참 아까 앵커께서 내가 좀 이건 아니다 하고 뭐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대를 한다기보다 예.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이런 우리 보수의 안에 자산이라면, 과거에는 가령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 보수의 대권 주자를 못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우리 보수의 희망으로 떠올랐고, 결국 보수 정당으로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령 한동훈 같으면 차기 주자, 또 뭐 원희룡 차기 주자, 또 지금 대구청 하고 있는 홍준표 차기 주자, 이런 식으로 우리 차기 주자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괜찮은 차기 주자를 왜 비대위원장이 내보내가지고 위험에 빠뜨리느냐. 소모한다 이거죠, 이런. 소모할 괜찮은 카드를. 정도가 아니고, 네. 이건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 그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또 단 한 번 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분을 비대위원장에 내서서 당대표란 말이에요. 하면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여기저기 얻어맞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근데 어떻든 지금 한동훈 그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데, 이 세대 교체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찰 뭐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 신진 세력이라고 아마 표현한 게 가장 어울릴 겁니다. 이 신진 세력이 완전히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우리나라 유일한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 보수 정당을 장악했다. 접수했다 이런 예, 표현까지 가능할까요? 그렇죠. 접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가령 뭐 원로들은 이미 다 물러났지만, 네. 지금 가령 윤핵관도 그 원래 이 국민의힘에 있던 그 핵심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핵관도 아니지만 김기현 대표 같이 그 이준석 대표를 이어서 새롭게 등장을 했던 그 세력도 이번에 그냥 힘없이 밀려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앞으로 공천에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완전히 윤핵관이 아니고 윤석열 이 사단 중심의 공천, 그 뜻대로 되는 공천이 아마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과거처럼 이 당 대표가 가령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문자 네. 그대로 1인자, 2인자, 윤 대통령 1인자, 그리고 2인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이런 식으로 1인자, 2인자로 해서 뭐 수직 관계라고 표현 아마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의 이 야당에서는 아바타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건 참 예. 치사한 공격이에요. 네. 그 아바타 뭐 이런 공격보다는 거의 그 뜻이 같이 펼쳐지는, 뜻이 같은 그런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단이 1인자, 2인자로서 대통령과 그리고 당대표로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또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세대교체의 의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현재 나이 구조를 보면요, 70세 이상은 진짜 고무신 뭐 그리고 책 보자기 책을 사서 학교를 다니던 그런 호롱불 시절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55세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차를 경험했던 사람, 이 길거리 전차가 다니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흑백 TV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50세입니다. 이 50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컬러 TV가 나왔어요. 80년대. 그리고 풍요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양쪽을 다 경험은 했는데 아마 아무래도 풍요를 함께 누리기 시작한 그렇죠.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30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아주 풍요한 KTX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적 차이는요,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로 굉장히 생각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하고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들이 그 70년대생, 80년대생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우리와는 상당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30하고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그 보수의 기반인 55세 이상 소위 그 노년층들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갭을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메꾸어 가느냐 하는 게 아마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바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아바타 극복, 글쎄요, 한 장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국민의힘 소속 A 광역단체장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지만 머리 좋고 센스가 있어서 상황 잘 돌파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가운데 아마 가장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관의 중도 확장성도 좀 궁금하고 진짜 용산과 어떻게 각을 좀 세우면서 할 말은 할지도 좀 궁금한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좀 맞을까요? 이 당 대표가 머리 좋고 센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판단력을 그 과연 이 정치적 판단력을 어떻게 그 유지하느냐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검증할 문제가 당장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앞에 펼쳐져 있는 아주 큰 이제 봉우리 하나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 상특검이라고 하는 건데 50억 클럽 특검은 자기들도 아마 그 발목이 걸려가 있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아닌 말로 50억 클럽을 수사하다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특검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하는 소리냐.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문재인 정권 때 1년 동안 뒤지고 뒤졌지만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김건희 특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총선 전국에서 지금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며칠 전에 일면 톱으로 김건희 특검을 총선 지나고 나서 하자. 응? 오케이 하고 오케이 특검을 하는데 합의를 하고 대신에 총선 지나서 하자. 이런 식의 제안 아닌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서 그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이 아마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천 문제입니다. 공천 문제에서 용산에 있던 이른바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제는 그 윤핵관도 아니에요. 찐윤이라고 불리는 그 대통령실의 비서들. 그 비서들이 적게는 뭐 26명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몰라요. 수석들까지 뭐 나오고 장관들도 지금 8명, 9명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이며 이분들에게 가령 지금 안방을 내줬다 이러면 당장 아마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요 굉장히 사늘해질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어서 앞으로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한동훈 장관의 능력과 곧장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한동훈 장관이 전문직과 그리고 실물 그 기업인들을 어떻게 영입을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지금 가령 그 1차 영입인사, 2차 영입인사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대중의 눈에는 한참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공천 혁명
네. 이 공천혁명에 한동훈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섣부른 시험대에 올랐었느냐. 본인이 좀 더 편안하게 경험을 더 늘려가고 이래서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건데 하필 이 시간에 이런 위험한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나는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하나 혹시 그 다치는 것 아니냐. 예. 물론 성공만 하면 대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실패하면 쪽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네.